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때면 명절 증후군 호소하는 사람들 많다는 리포트 방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현 교수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인데요. 해마다 설이나 추석 같은 대명절이 오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명절 증후군이 자세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명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상당히 독특한, 상당히 좋은 문화일 수 있는데요. 예. 명절을 맞이하면서 각자가 각자의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족들이 주로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역할이 좀 바뀌거나, 그러니까 일단은 남편이나 아버지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생활하다가 며느리의 역할, 아들의 역할, 딸의 역할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그 한자리에 모임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요. 앞서 보도됐던 것 같이 신체적인 그런 무리를 하는 것들도 이런 명절 증후군을 더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명절 증후군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까? 네, 실제로 그 명절 이후에 이런 그 심리적인 증상 또는 이제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이제 내원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과에 대한 문턱이 아직은 이제 낮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문제만으로 오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좀 더 흔하게는 저희과에서 이제 쭉 진료를 받아오시는데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시다가 이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상당히 증상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요. 예. 이미 이 명절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증상 악화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 부치고 운전 오래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명절 증후군을 가져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사실은 좋은 의도로 모이게 되는데요. 예.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축제의 어떤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뭔가 일을 해야만 하고, 그다음에 비교를 당하거나 또 나 자신의 어떤 가치,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던가 어느 학교에 들어갔다던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다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평가받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이야기가 나눠지다 보면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더 나아가서 자존감의 저하, 갈등의 증폭이 되면서 이로 인한 신체 증상을 또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많은 비교를 하시는지 참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명절 스트레스가 우리 신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마음과 몸이 일단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다 보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이유 없이 온몸이 아프다던가,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던가, 더 나아가서는 입맛이 떨어지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다양한 신체 증상을 나타내고요. 그런 신체 증상이 지속되면서 처음에는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방문을 하셨다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조절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저희과로 오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차례 마치고 아침부터 약주 한잔 하시고서 또 싸우기도 하시는데 이런 예. 스트레스, 여성분들이 원래는 이 명절 증후군의 대표적인 이 피해자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요즘에는 남성들도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네. 남성들도 요즘에는 이 명절 증후군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요즘 이제 사회에서 경기가 또 안 좋고, 그다음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제 사회에서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직업의 변화, 어떤 위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명절에
모여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면서 자존감이 많이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주부가 이 명절 증후군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네네. 이 주부가 경험하는 이 명절 증후군이 이제 주로 갈등이 많은데요. 뭐 시어머니나 시댁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면서 그리고 중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네, 중재 어려움은 정말 더 힘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부들이 겪는 명절 증후군과 확연한 차이점은 뭐라고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특정한 어떤 위치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이제 것들이 뭐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양상의 차이보다는 저는 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여성은 조금 더 표현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을 좀 더 하는 문화이기는 한데, 네네. 남자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못하고, 또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이 좀 더 약하다, 이런 좀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힘들지만 표현을 하지 못해서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남성에게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가정법원이 바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예. 건데 이게 네. 농담 삼아서 얘기할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명절 증후군 예방 또 극복을 위한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예. 뭐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명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집안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뭐 어떤 원인들을 파악을 하고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스트레스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핵가족이 모여서 전통적인 대가족으로 모이는 그런 시점인데 적어도 각각의 핵가족은 한 팀이다. 하나의 어떤 공동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명절 시작 전부터 서로의 객관적인 어떤 업무를 분담을 한다던가 중간중간에 서로의 마음 상태를 좀 확인해 줄 수 있는 질문을 하고 공감을 하고 격려를 해준다던가 또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라던가 다시 모여서 좀 서로가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면서 좀 서로가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대가족이 모였을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규모의 이 핵가족 단위에서만이라도 좀 다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서로를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철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은 민족의 대명절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의도로 모이는 축제 현장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실상은 좋지만은 않은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했어, 힘들었지 이 두 마디만 해주면은 마음 다 풀리니까요. 올 명절에는 꼭 한번 실천해 보시죠.